너가 정말 우리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신가요? 그래. 그럼 설명해봐. 어째서 수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와 너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직접 봤어. 너가 수진이 친구 민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들어가는 걸. 아, 그건 업무상 만남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업무. 밤 10시에 그것도 호텔에서 날 바보로 하나?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민지가 회사 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짓말 좀 그만해. 너가 얼마나 뻔뻔한 놈인지 이제 알겠다. 장인어른,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실수였어요. 실수. 아내 친구와 바람 피우는 게 실수야. 제발요. 이 일을 수진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넌 정말 수진이가 얼마나 널 믿고 사랑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이 일을 밝히면 수진이 앞날은 물론이고 가족 명예도 떨어질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뭐라고? 너가 감히 협박을 해?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혼하면 수진이만 더 상처받을 뿐입니다. 정말 수진이만 상처를 받을까?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상처 준 너는 무사할 것 같으냐?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시간이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6세 정태산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정태산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태산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태산이고 올해로 66세가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우리 부부에겐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있는데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녀석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든든했죠. 아빠, 동훈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제가 복이 많은가 봐요. 라고 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의 미래가 밝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더군요. 작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저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고 점심 먹고 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가끔은 옛날 직장 동료들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요. 은퇴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얼마 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딸과 사위가 오면 항상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어쩐지 싸늘해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다들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어렵사리 나누는 말들도 피상적이고 건조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위 녀석의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전에는 술도 한 잔 같이 하고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요즘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라며 나가더니 한참이나 들어오지 않더군요. 돌아와서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곤 했죠.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 동훈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황한 듯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라고 얼버무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우리 수진이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다정하게 물어봐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수진이의 눈빛에서 슬픔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겐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혼자 왔길래 살짝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요즘 동훈이랑 잘 지내니? 그러자 수진이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서로 바빠서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수진이하고 동훈이가 좀 이상해 보이던데.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느꼈어요. 수진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저 지켜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사위 녀석을 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좀 알아볼게.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여보, 조심해요. 너무 나서다가 수진이한테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제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눈치채고 행동에 나섰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딸 수진이네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두워진 밤에 수진이가 터덜터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피곤해 보이는 걸음걸이에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수진아, 하고 불렀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수진이가 물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좀 늦었어요. 라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눈치 빠른 편이라 그런지 딸아이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동훈이는 하고 물었더니 오빠는 또 출장이에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야근도 자주 한대요. 라고 대답하는데 왠지 억지스러운 미소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던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혹시 무슨 일이니? 아빠한테 말해도 돼.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수진이의 눈빛에서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진이의 절친한 친구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딸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동훈 오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는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나서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사위 녀석이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오해는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설마 우리 사위가 그럴 리가 있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됐어요. 결국 아내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아내에게 지혜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죠. 아내도 충격받은 듯 했어요. 설마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수진이가 많이 우울해 보이던데.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사위를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나눈 대화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딸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랐거든요. 아내는 직접 나서면 수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라고 말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처음엔 개인 탐정을 고용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죠. 내 딸 문제인데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위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터넷으로 미행 요령도 찾아보고 준비를 했어요. 미행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미행을 나선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사위가 나타나자 긴장감에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사위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죠. 내가 너무 의심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하루 종일 지켜봤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에 사위가 회사에서 나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와 만나더니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둘의 친밀한 모습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대로 더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당장 들이닥쳐 진실을 밝혀내야 할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됐죠. 결국 아내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동훈이를 미행했는데 아내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어쩌면 좋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사위를 미행했어요. 매일 퇴근 후 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때로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도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었다니.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죠. 수진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수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제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낼지. 그 순간 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위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미행 끝에 드디어 사위의 비밀 만남 장소를 발견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죠. 처음엔 혹시 거래처와의 미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그 아파트를 몇 번 더 지켜보니 사위가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그가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사위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얼마 뒤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 같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그 여자는 수진이 또래로 보였고 꽤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딸을 향한 연민과 사위를 향한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비록 멀리서 찍어 흐릿하긴 했지만 사위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은 분명했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어떻게 우리 수진이한테 이럴 수가 있지? 머릿속으로는 당장 뛰어가 사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겨우 이성을 유지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몸은 떨렸지만 마음속 분노와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죠. 내가 사위를 얼마나 믿고 아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동시에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죠. 항상 밝게 웃던 우리 딸이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왔어요. 화가 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여보, 이제 확실해요. 동훈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수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날 밤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위를 미행했어요. 이제는 그의 이중생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2~3번 항상 같은 시간에 그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때로는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매번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위를 미행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수진이한테 말해야 할까? 이 고민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죠.
밤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수진이한테 말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하지만 말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수진이만 더 상처받을 거예요.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요. 어쩌면 동훈이가 정신 차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밤 반복됐어요. 때로는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죠.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둘 다 딸을 위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의견이 갈렸던 거죠. 여보, 당신이 수진이 아빠니까 수진이 마음도 잘 알겠지만 전 엄마 입장에서 걱정돼요. 이혼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아내의 말에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이혼은 정말 큰일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속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하루 종일 맴돌았죠. 이렇게 며칠을 경론 끝에 결국 당장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옳은 결정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진실을 숨기는 게 과연 수진이를 위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위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나자. 아내한텐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 뭐? 이혼? 말도 안 돼. 넌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와이프는 내 안정이야.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사위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수진이를 안정이라고?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니.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의 인생을 이렇게 농락당하게 둘 순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 수진이가 상처받더라도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해요.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는 결국 동의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할 때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우리는 밤새 수진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 의논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게 우리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딸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기로 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에서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사위와 함께 있던 그 여자였어요. 수진이가 말하길 아빠, 저랑 대학 동기 민지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대학 시절 민지는 내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며 늘 함께 다녔던 모습,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친구가 수진이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충격.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딸의 친구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족에 대한 배신을 넘어 우정까지 짓밟는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일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죠. 수진아,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쉬어도 돼. 이렇게 말했지만 수진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괜찮아요, 아빠. 라고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었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수진이네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웃분께 물어보니 요즘 잘 안 보여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 수진이가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를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지만 수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 와중에 사위 녀석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병문안을 와서는 마치 자기가 가장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수진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제가 뭔가 부족했나 봐요.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죠. 이 나쁜 놈아, 너가 한 짓을 모를 줄 알아? 그 말에 사위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욱 분노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해버렸어요. 너가 민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수진이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병원 근처 카페에 모여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사위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죠. 당장 이혼해.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 하지만 사위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증거. 그래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걸 꺼내면 제가 미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날 테고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수진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였어요. 이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밤마다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위는 저를 회유하려 들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진정하시고 이야기 좀 해요. 제가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수진이를 위해서 이 일은 덮고 넘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내 그의 말투가 바뀌더군요. 만약 이 일을 밝히시면 수진이의 앞날은 물론이고 장인어른 가족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아내가 걱정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다간 큰 병 나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라고 경고했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수진이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분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수진이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수진이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라고 했고 저는 진실을 알려야 해. 그래야 수진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게 더 힘들어. 라고 주장했죠.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어떨까? 하는 유혹도 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모든 걸 털어놓고 새로 시작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어떨지 두렵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걸 느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위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아침 일찍부터 차 안에서 잠복하며 사위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다리도 저리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드디어 오후 6시경 사위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꽤 들뜬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밝혀내고 말겠어. 라는 다짐을 계속 되뇌었죠. 예상대로 사위는 그 아파트로 향했고 얼마 후 민지가 도착했어요. 둘이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딸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저렇게 태연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초조함에 손톱을 뜯기도 하고 담배를 연신 피워 물기도 했죠.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몇 시간 후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웃는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 수진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머릿속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연습했죠. 결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이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진이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하더니 이내 영상 속 두 사람을 알아보고는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이런 끔찍한 일을 너한테 알려줘서.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수진이가 조금 진정됐죠.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아,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는 너의 편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사위에게 곧바로 이 사실을 추궁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요청으로 함께 있었죠. 사위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동영상 증거를 보고는 태도를 바꿨어요. 하지만 사위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죠. 그래, 맞아. 나 바람 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 우리 관계가 소원해져서 잠시 만난 것뿐이야. 용서해줘. 이 뻔뻔한 태도에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못된 놈아, 너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 있어? 소리를 지르며 사위에게 달려들려는 걸 수진이가 말렸어요. 아빠, 진정해요. 이 사람은 그럴 가치도 없어요. 수진이의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아내는 처음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중재에 나섰죠.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혼은 정말 큰일이야. 하지만 저와 수진이는 강경했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전 더 이상 못 참아요. 이혼하겠어요. 이 사람을 더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수진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아빠가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넌 아직 젊고 이보다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도 너의 결정을 따를게. 하지만 사위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이혼? 말도 안 돼. 넌 내 거야. 하며 수진이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끄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위를 밀치며 소리쳤죠. 우리 딸한테서 당장 손 떼. 그리고는 사위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어요. 나이 들어 싸움은 처음이라 온몸이 아팠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사위를 체포했어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사위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사위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았죠.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너 편이야. 수진아, 함께 이겨내자. 저도 둘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수진아. 우리 가족이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 줄,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든든한 줄.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로 뭉쳤어요. 수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정에 함께 동행했어요. 처음 법정에 갔을 때 수진이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그 애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수진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아내도 자주 수진이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줬죠.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힘내. 라는 아내의 말에 수진이도 조금씩 힘을 내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매일 수진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하며 딸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법정에서 제가 찍은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판사님은 이를 근거로 수진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죠. 제3분할에서도 수진이가 70%를 받게 됐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이 보였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하지만 이혼 후 수진이의 정신적 고통은 여전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 증세도 심해졌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매주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제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갔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이제 조금씩 제 삶을 되찾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거라 믿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하는 후회도 들고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니까요. 수진아, 아빠도 너와 함께 성장할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매주 일요일엔 꼭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수진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고 우리 부부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아내와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딸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졌죠. 한편 사위와 민지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둘 다 직장에서 해고됐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사회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처음엔 복수심에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런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순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들도 이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보다 급여는 적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다며 좋아하더라고요. NGO에서 일하게 된 수진이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아빠,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가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수진이가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일을 겪으며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딸에 대한 믿음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예전에는 내 딸이니까 잘 알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아빠가 더 귀 기울여 들을게. 너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수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간 3박 4일의 여행은 우리에게 큰 치유의 시간이 됐죠. 바다를 보며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오름을 오르며 서로를 의지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마지막 날 밤,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으로 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그 말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가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딸,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저도 둘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최고야. 사랑해.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 정직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을 배웠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됐다고 해요. 가끔 수진이의 그림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아픔과 희망이 느껴져요. 아내와 저는 수진이의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저 역시 변화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됐고, 특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테니까요. 이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믿습니다. 수진이의 말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매년 이 날을 가족의 날로 정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을 축하하는 날로 말이에요. 새로운 내일이 기대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결국엔 지나가고 그 후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여기까지 정태산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과 정직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용기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